포커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심리전이자 철저한 확률의 수학이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오디오북은 랜스 브래들리의 저서 The Pursuit of Poker Success, 포커 성공의 추구, 세계 최고 플레이어 50인에게 배우는 승자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포커 플레이어 50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그들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거쳐온 고뇌와 전략,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전설적인 플레이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포커 테이블 너머 진정한 승자의 마인드셋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기록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맷 버키는 야구공을 처음 손에 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프로야구 선수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치열하게 경기에 임했고 졸업 후에는 수많은 마이너리그 팀의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네 실력으론 부족해 라는 냉정한 거절뿐이었죠. 공교롭게도 야구라는 문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할 무렵 그에게는 또 다른 문 하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틈틈이 즐겼던 포커라는 세계가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키의 인생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돈방석에 앉았다가도 한순간 빈털터리가 되고 다시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와 라스베이거스의 가장 거대한 판을 흔들기까지. 지금부터 한 남자가 꿈의 잔해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 맷 버키는 여느 학생들처럼 수업을 듣고 야구 선수로 뛰면서도 틈틈이 온라인 포커를 즐겼습니다. 때로는 학교 근처에 있는 로컬 카드룸을 직접 찾아가 경험을 쌓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카드룸을 찾은 버키는 캐시 게임에서 꽤 쏠쏠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의 성공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포커가 단순히 야구를 하며 병행하는 수입 좋은 취미가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걸어볼 만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이지만 사실 그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언제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정도의 돈으로 해온 일들을 비교해보면 가끔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 수익은 $7,500였습니다. 당시 저는 바인 제한이 없는 $5, $10 언캡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언캡 게임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2005년이었고 전 여전히 대학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펜실베니아주 이리 외곽에 있는 작은 포커룸에 갔었는데 거기서 $200짜리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참가했었는데 저는 일찍 탈락했고 대신 사이드 게임판이 항상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텐 언켓 게임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 사람들과 거의 1년 반 동안 함께 게임을 해온 터라 같이 앉아있는 게 편했습니다. 당시 제 수중에 $3,000가 있었고 아마 제 전체 뱅크롤이 $5,000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가진 돈을 전부 들고 앉았고 그 $3,000를 $1,500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현금 뭉치에 고무줄이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돈이 쌓였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은 제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3년 후 버키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작은 마을을 떠나 세계 포커의 수도인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난 소도시 온라인 포커 플레이어의 전형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버키는 이주를 망설였으며 함께 가자는 친구들의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그에게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버키가 성공을 거두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소위 우물안 개구리 증후군을 앓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졸업생이 고작 50명이었고 대학교도 다 합쳐봐야 1000명 남짓이었죠. 졸업 후 전 꽤 잘 나갔습니다. 야구선수로 계약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 포커로는 꽤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자란 피츠버그라는 동네는 저라는 사람을 담기엔 너무 좁아져 있었죠. 당시 제 친한 친구들은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가 큰 판에서 놀아보겠다는 야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자존심도 그걸 원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가난하게 자란 탓인지 저는 처음으로 손에 쥐어본 그 작은 돈조차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돈에 지독하게 집착했죠. 단 한 푼이라도 어디로 나가는지 전부 꿰고 있어야 직성이 풀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간 거나 다름없었죠.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여기 처박혀 있기엔 실력이 너무 아까워. 우리 다 갈 거니까 너는 선택권이 없어. 결국 저는 못 이긴 척 투덜대며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첫 주 만에 베네시안 카지노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3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됐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겠다는 확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맷버키가 자란 펜실베니아의 리치버그는 철강 산업이 중심인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버키의 내면에 노동계급 특유의 정신력을 깊게 심어주었죠. 값비싼 자동차나 거대한 저택, 사치스러운 생활 같은 것들은 그가 자라온 환경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라스베가스로 떠날 때 품었던 생각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옳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에게 성공 외에 다른 결과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뿐이었죠. 제가 자란 지역, 말하자면 인저네이션 사람들에 대해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정말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저 역시 다르지 않았죠. 저는 지나칠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고 제가 실패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더라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따뜻한 가족과 응원해줄 친구들은 분명 제 곁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거든요. 저 자신에게 실패라는 선택지 자체를 아예 허락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었든 아니든 간에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 속에서 자라왔다는 점입니다. 그 생각은 제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2005년 캐시게임에서 자금을 2배로 불렸던 기억, 그리고 2008년 라스베가스로 이주한 사건은 맷버키가 성공 궤도에 오르는 데 있어 분명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버키가 따로 믿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토너먼트와 중간 규모의 게임을 전전하던 그를 최고의 판으로, 그리고 마침내 슈퍼 하이롤러 볼이라는 꿈의 무대까지 끌어준 가장 큰 계기 말이죠. 그건 단연코 2012년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던 순간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몇 번 파산한 적은 있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포커 브로크 상태였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큰 성공을 거두기 전이라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기껏해야 전 재산이 3, 4만 달러 정도였을 때 그걸 다 잃은 거니까요. 수중에 있는 돈 전부를 테이블에 걸고 승부를 보던 시절에는 뭐랄까 급한의 생리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2010년 WSOP 메인 이벤트 때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투자 없이 제 지분 100%를 들고 나가서 20만 6천 달러를 따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도 이미 5만 달러를 딴 상태였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수십만 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3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과 1년 뒤에 저는 자동차 할부금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말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제 커리어를 통틀어 그보다 더 감사한 순간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 해에 그렇게 망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까지 포커를 계속하지 못했을 게 분명하니까요. 잔고가 바닥이 나는 걸 보면서도 버키는 단순히 자신의 게임 스타일을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삶 전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점검하기 시작했죠.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는 30살 생일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실패한 프로야구 선수, 그리고 이제는 실패한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는 현실을 마주한 버키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그를 더 뛰어난 포커 플레이어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는 철이 들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30살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제 모습 그 어느에서도 어른다운 구석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인생의 바닥을 쳤던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어른답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포커 공부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보다 제 삶을 되돌아보고 자아를 찾는 과정에 훨씬 더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소파에 누워 앞으로 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그때 정말 친한 친구 하나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난 널 너무 믿어서 네가 너 자신을 이렇게 방치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그동안 너랑 참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 이제 넌 준비가 된 것 같아. 마음가짐도 바로 섰고 넌 다시 최고가 될 수 있어. 내가 5,000달러를 빌려줄게. 당연히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제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을까요? 저는 윙 카지노 대회에서 파이널 테이블에 올라 24,000달러를 따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해 여름 WSOP에서만 5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고 1년도 채 안 돼서 소위 말하는 빅게임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거물급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뛰어난 수학적 능력이나 패턴 인식 능력을 꼽습니다. 하지만 맷버키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포커 테이블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결정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수학적 기초나 실력이 있는 플레이어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들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버키는 여기에 자신만의 관점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우위가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우위는 게임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 그리고 남다른 시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커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소위 선형적 사고를 하는 이들이에요. 매 순간 매 결정마다 무엇이 수학적으로 올바른 플레이인지 추론하고 그걸 최대한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죠. 제 배경은 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 역시 수학을 아주 잘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을 만큼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제 흥미는 정작 다른 곳에 있거든요. 저의 뇌는 굉장히 추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건 알고리즘에 능했기 때문이지 프로그래밍 자체는 정말 꽝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너무나 선형적이고 세부적인 것에만 치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바로 그런 추상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게임 속의 인간적인 요소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빈털터리 맷 버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위대한 플레이어 맷 버키도 없었을 겁니다. 실패해도 좋다. 하지만 포기는 할 수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증명해낸 그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최고의 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핸들을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